자, 그리고 나오는 건 근에너지 기법. 근에너지 기법은 그 PNF 기법에 좀 변형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PNF를 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근에너지 기법,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라고 하는 MET. 임상에서 우리가 MET란 용어로 거의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MET가 ME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MET는 PNF 변형된 도수기법으로 이런 것들 퍼친먼서와 동일한 신경생리학적 근거를 기전에 근거하고요. 5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PNF랑 비슷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시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가슴 근육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처음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큰 가슴근이 가장 단축된 방향으로 팔을 벌려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요. 그리고 환자는 본인 손을 올려놓고 치료사는 이 손 위에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까지 지금 한 거고요. 대상자는 최소한의 힘 한 20% 정도 근력의 힘으로 팔을 모음하도록 지시받는 건데 치료사는 이렇게 방향으로 당겨 주는 거고요. 여기서 환자는 이렇게 힘을 어덕션 시키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모음하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초에서 7초 정도 가하고 또 늘리고 가하고 이렇게 3에서 5회 반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여기 스테빌리티 잡아주고요. 최소한의 힘 20% 정도로 치료사는 환자는 이렇게 피려고 하겠죠. 치료사는 반대로 누를 거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3에서 5회 반복을 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근막이완술이 나옵니다. 근막이완술. 마이오파살 릴리즈 테크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MFR도 많이 쓰고요. 마이오파살 릴리즈 이렇게 임상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근막을 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이제 근막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임상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발목의 주위에 있는 뭐 솔레우스, 가스트로네미우스, 티비알리스 안테리얼, 뭐 페로니우스 롱쿠스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목이 안 좋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글루티어 머슬에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백머슬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척추 세운근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이 이 근막이라는 거예요. 근막. 결국에는 근육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 무엇으로? 근육 하나하나는 다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막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근막이기 때문에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막이완술의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부상당한 부위는 당연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완이 필수적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요. 자, 근막이완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폼롤러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이 글라스톤이라고 하는 기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막을 직접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건데 여기 크림 같은 거를 도포를 하고 피부에 자극 안 가게 해주는 건데 글라스톤은 예를 들자면 그 여러분들 스탬플러라고 아나요? 스탬플러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찍는 거죠. 근데 스탬플러를 어르신들 중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호치케스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호치케스라는 게 스탬플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호치케스라고 그러냐? 호치케스가 그 상표명이에요. 예를 들면 후시딘 같은 거. 후시딘이라고 하면 연고를 얘기하는 건데 어르신들은 다 후시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야 약국 가서 후시딘 좀 사와 하면
뭐 마데카즈로 사와도 되는 건데 후시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비슷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와 명수 사와 이것도 비슷하겠죠. 가스 활명수뿐만 아니라 뭐 위생천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괜찮은데 가스 활명수가 부채표에서 가장 좀 오래된 브랜드이다 보니까 소화제는 액체로 된 소화제는 그냥 가스 활명수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징이 된 거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예요. 굴삭기가 맞는 용어인데 포크레인은 굴삭기를 영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포크레인 회사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삭기가 유명한 포크레인 회사명을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글라스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원래 정식 명칭은 IASTM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이제 뭐 인스트루멘탈, 어시티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자예요. 요거에 뭐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닥터 유스팀이라는 그 제 지도 교수님이 발명한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뭐 CIT라 그래야 되나? CIT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냥 공장에서 제작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 이게 마진이 좋은지 다들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스톤은 거의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국산에서 나오는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너무 기구들이 많아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임상 나가서 내가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서적인데 이 밑에 보면 토마스 메이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만 한번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뒤쪽에 있는 칼프 머슬을 봅시다. 칼프 머슬을 보면 칼프 머슬이 여기가 칼프 머슬이죠. 여기인데 칼프 머슬은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칼프 머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근막을 타고 여기 어딘가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하게는 여기 뒤쪽에 있는 후두화근 계열의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발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발부터 해서 근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플랜터 파사부터 이제 트라이셉스 슈라 이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프 머슬이죠. 여기 세이크라 투버러스 리가먼트를 타고 일렉터 스파이널 머슬 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런 이론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프 머슬과 햄스트링이 연결이 되는 게 자세히 보면 이 서적에서 얘기를 하는 바는 이렇게 칼프 머슬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햄스트링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햄스트링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텐던들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양쪽에 이 부분에서 크로스하면서 지금 이 옆쪽으로 옮겨갈게요. 확대가 지금 되지 않아서 여기서만 보여줄게요. 이 칼프 머슬이 정확하게는 가스트로네미우스죠. 가스트로네미우스는 이렇게 가고 햄스트링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뭔가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봐도 좋아요. 무릎을 쫙 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처럼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라고 가동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게 원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무릎을 진짜 아주 살짝만 무릎을 구부린다는 표현도 아니고 쫙 펴져 있는 무릎 락킹을 살짝만 푼다는 느낌만 잡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짝만 락킹을 풀면 사실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가고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의 한 발끝까지 이만큼 내려가게 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 있는 근막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무릎에 락킹을 살짝만 풀었는데도 내가 락킹을 푼 무릎을 살짝 그냥 펴져 있는 걸 조금 해소해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가동 범위인데
실제로 상체가 더 내려가는 거는 한 요 정도 범위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근막경선 해부학만 믿고 이것만 가지고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PNF 테크닉을 배워서 PNF 테크닉만 꽂혀서 치료를 한다거나 물론 인상 초년차 1, 2년 차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들은 학회의 테크닉이 전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는 그 테크닉을 배웠기 때문에 전념해서 또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한 3년차 이상, 한 5년차 이상이 되면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본 선배 입장에서는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사람 인체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PNF 테크닉이 맞거나 뭐 근막경선 회복 테크닉이 맞거나 어떤 이론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없더라고요. 다 다양하게 근막경선 회복학의 이론이 한 10% 맞고 PNF가 한 20% 맞고 뭐 얀다가 얘기하는 거 30% 맞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얀다의 그런 개념은 거의 많이 맞지 않고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오히려 근막경선 회복학의 그 근막에 대한 건 한 50% 60% 맞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테크닉만 고집을 한다면 그 테크닉에 맞는 사람한테만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실력 있는 치료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 제자들이 치료사가 됐을 때는 어느 하나에 편협되지 않고 다양한 테크닉을 좀 알고 있고 좀 수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테크닉 갖다 싸우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